이지혁이 아버지 이상철에게 무릎 꿇던 그날 밤 박성재는 새엄마 고성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순식간에 숨이 막혀버렸는데요. 그 전화 한 통이 이수빈도 회사도 지은호도 한꺼번에 흔들기 시작했었거든요. 38화 끝에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이지혁은 이상철과 화해한 뒤에도 마음이 편해지긴커녕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철이 겪었던 모욕을 알고 나서부터 이지혁 안에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죄책감이 박혀버렸거든요. 김다정은 집 안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밥이라도 먹자 했지만 이지혁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지은호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내 감정부터 조용히 접어야 해. 그런데 그날 더 큰 파도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 한쪽에서 이수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수빈과의 관계는 숨기려고 숨길수록 더 커지는 불안이 됐습니다. 특히 38화에서 이지혁에게 들킨 뒤로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어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쥔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빈아, 제발 전화 받아. 그때 전화가 울렸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은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거의 본능처럼 튀어나왔어요. 새엄마, 지금 이 시간에 왜요? 고성희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어디니? 박성재는 숨을 크게 들이켰는데요. 고성희가 성재야라고 부를 때는 늘 이미 결론을 쥐고 있을 때였거든요. 회사요. 그냥 일 때문에요.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이수빈 기다리는 거지. 박성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고성희가 이수빈 존재를 알아챘다는 건 이미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새엄마, 여기까지 해야 돼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해야지. 너가 숨기는 건 결국 너 아버지 박진석 대표한테도 숨기는 거잖아.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성재는 순간 목이 턱 막혔는데요. 박진석은 아들의 약점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수빈을 지키고 싶어서 숨겼는데 그 숨김이 고성의 손에 칼자루가 된 거니까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 11시. 집으로 와. 너랑 이수빈 둘 중 하나는 정리해야 돼. 전화가 끊기자 박성재는 그대로 차 안에 주저앉았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과 헤어지는 것도 지옥이고 아버지에게 들키는 것도 지옥이었어요.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 진짜 급해. 그 시각 이지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박성재와 이수빈이 같이 찍힌 사진이 익명 메일로 들어온 걸 보게 됐는데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사진으로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재가 이렇게까지 숨길 만큼 진심이었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누군가의 의도라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보내서 무엇을 흔들려는 걸까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너 이거 누가 보낸 건지 알아? 박성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어요. 지혁아, 나 지금 내 편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 말이 이지혁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지혁은 회사라는 공간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아버지 이상철의 일을 겪고 나서 더 절실히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지은호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 오늘 밤 혹시 시간 돼?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은호는 망설였는데요. 가면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고 안 가면 이지혁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돼요. 선배 혼자 두기 싫어요. 그 밤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경호 업무가 끝나간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긴커녕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박영나 생각이 자꾸 나서요.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또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내가 멀어지면 너는 안전해질까?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 이지환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지환이 사직서를 낸 사실을 고성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움직이는 말로 보는데 익숙하니까요. 고성희는 조용히 비서를 통해 박진석에게 보고를 올렸고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필요하면 붙잡아. 필요 없으면 다른 곳으로 빼.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인생이 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 순간부터 이지환은 자기도 모르게 더 큰 판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박성재는 고성희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고성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를 따르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성재야, 앉아. 엄마가 감정 섞어서 말 안 할게. 박성재는 그 엄마라는 단어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는데요. 고성희가 엄마처럼 말할 때는 늘 계산이 더 깊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새엄마 이수빈은 건드리지 마요. 고성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랑 아버지 말을 들을 수 있어? 그건 성재야, 사랑이 약점이 되는 집안에서 너만 사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고성희에게는 승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고성희는 서류 한 장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수빈 인사기록이야. 내가 지키고 싶으면 너도 지켜야 할 게 있어. 박성재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빈의 과거가 회사 내부의 어느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흔적이 보였거든요. 이게 진짜면 수빈이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 박성재는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때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는데요. 지은호가 선배, 눈이 왜 그래요라고 묻자 이지혁은 웃는 척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 일 알고 나니까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려.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흔들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를 찾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멈추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호, 너는 나를 아직 어떻게 봐? 그 질문이 지은호 가슴을 찔렀는데요. 지은호는 솔직해지고 싶다가도 지금 말하면 이지혁이 기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수빈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받자마자 이수빈의 숨가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호 언니, 저 지금 누가 계속 따라와요. 지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빈아, 어디야? 이수빈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재 오빠가 나보고 오늘은 절대 혼자 있지 말랬는데 나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거든요. 근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이지혁도 바로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지은호, 수빈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이 떨렸습니다. 선배, 우리 지금 가야 돼요. 성재 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는데요. 머릿속에는 회사 아버지, 박성재, 그리고 지은호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결심하듯 말했어요.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그리고 동시에 박성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은호, 이수빈 연락되면 절대 혼자 가지 마. 새엄마가 움직였어. 그 한 줄이 너무 무서웠는데요. 박성재가 새엄마가 움직였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늘 일이 개인 수준을 넘어설 때였거든요.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어디까지 손을 뻗은 거야? 지은호와 이지혁이 뛰쳐나가려는 순간 이지환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지환은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요. 지혁, 나도 같이 가. 이지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지환, 너 왜 여기야? 이지환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직서를 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 누군가가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 해.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고성애 쪽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게 됐는데요.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상하게 그 차가 이수빈과 연결돼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호가 한 발 내딛자 이지혁이 지은호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호, 지금 감정대로 뛰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선배, 지금은 놓치면 안 돼요. 수빈이 위험해요. 그때 번호 없는 메시지가 지은호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수빈을 찾고 싶으면 박진석이 숨긴 그날부터 떠올려요. 그리고 그 열쇠는 내 옆 사람도 알고 있어요.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 옆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노골적으로 사람을 갈라놓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받고 이지환을 받습니다. 둘 다 믿고 싶은 사람인데 이 판은 자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박성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재 목소리는 거의 절박했습니다. 지혁, 은호 씨나 지금 아버지랑 새엄마 사이에서 숨이 막혀.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일부러 엮고 있어. 이수빈을 미끼로. 전화가 끊기자 세 사람은 동시에 알았는데요. 이건 단순한 연애 폭로도 가족 갈등도 아니고 누군가가 사람을 줄줄이 묶어 한 번에 끌어당기는 판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선배, 우리 이제 누가 줄을 당기는지부터 찾아야 해요. 아니면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표정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지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 오늘은 끝까지 갈 거야. 그때 멀리서 이수빈 번호로 다시 전화가 한 번 울렸는데요. 단 한 번. 그리고 곧바로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따라붙었고 이지환은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쥐었습니다. 사직서를 냈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들이 골목 끝을 도는 순간 검은 차 문이 살짝 열렸는데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은호는 그 실루엣이 고성애 쪽 사람인지 박진석 쪽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인지 판단이 안 돼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지은호, 지금부터는 내가 본 것만 믿어.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선배, 그럼 선배도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힘이 지킨다인지 막는다인지 아직은 구분이 안 됐고요. 검은 차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빈은 시작일 뿐이야. 다음은 지은호다. 지은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 협박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차 문이 다시 닫히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39화의 진짜 질문은 이수빈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지은호를 표적으로 삼았고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라는 거였다는 걸요.